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의 한용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네요. 네. 예. 지난주는 못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약간 이제 고점은 이제 조금 고점에서 조금은 이제 뭐 밀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장 뭐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다보세요? 사실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네, 죄송해요. 네. 예. 네. 네,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쨌든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디램 가격에 대해서 연동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지난주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버텨주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을 봤을 때 마이크론은 또 5% 정도 글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꺾이지 않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뭐 물론 더 강력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1, 2위 사업자는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지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올라가면 그 영향을 우리가 월요일 날 받는 거고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램 가격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에서는 지수 쪽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엔 반도체를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디램 가격은 아직 꺾이지 않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계속 컴퓨터 바꿔달라고 하는데 못 바꿔주고 있습니다. 비싸서. 네,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비싸서. 네, 지난번에 조금 바꿨는데 다 못 바꿨나 봐요. 다 못 바꿨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비싸졌길래요? 거의 디램 가격이 제가 이번 연도 7월 달인가 지난해 8월 달에 7월 달에. 지난해 네. 네. 7, 8월 달에 바꿨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디램 가격이 한 7, 80%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대비? 네네. 와. DDR5로 바꿔주긴 했는데 그래요. 좋은 걸 바꿨네요. 네, 예.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니 우리 수출입 지표는 그냥 열흘 간격으로 하는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비 2.3% 줄었지만 네, 여기 보니까 반도체는 45.6% 전년비 늘었고 그렇죠. 자동차가 24.7% 떨어지고 선박도 12.7% 떨어졌으니까 이게 결국은 반도체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 이제 빵꾸가 났던 빵꾸 거를 났던 거를. 네, 반도체가 다 메꿔준 거죠. 네, 네. 이 와중에도 현대차는 자동차 아니고 우리는 로봇주입니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예. 로봇주 치고 싸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 치고는 싸다.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반도체 쪽은 좋다. 그럼 최근에 또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원전도 좋고 조선도 좀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고 네. 방산주도 그렇잖아요. 이들 네네. 섹터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방사는 저는 유럽 쪽에서는 계약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제가 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루마니아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루마니아 쪽도 보자면 폴란드랑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폴란드가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선 뚫리면은 자기네 타겟이거든요. 근데 폴란드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랑 좀 많이 대립되는 구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크라이나 뚫렸으면은 폴란드도 그거를 강화해가지고 방어를 쳐야 될 텐데 예.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화해했으니까 우리 국방비 더 안 늘려도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전쟁을 터질 수 있고 그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나왔으니까 저는 루마니아가 큰 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루마니아 GDP를 보자면 그럼 GDP 대비 국방비 몇 프로 쓰냐가 이제 나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 쓰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그러면 GDP 대비해서 뭐 3, 4%만 쓰더라도 그러면은 무기를 다 사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경쟁 국가가 있다는 거죠. 독일, 미국. 그럼 탱크 할 때 에이브람스 뭐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유지비 감당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브람스면 미국 탱크. 미국 탱크. 네. 그럼 항공유를 쓰게 되면 이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 훈련 한 번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돈이 깨질 텐데 그럼 루마니아는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에는 예. 우리나라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도 지금
그 K2 전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품 조달에 대한 가능성도 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방산 쪽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계약이 이게 실제로 나와지면서 유럽 쪽은 그러면 나토 규격을 좀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예. 자주포 같은 경우는 155mm 자주포는 풍산에서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유럽 공장은 다 돌려도 캐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풍산이 또 최근에 굉장히 싼 방산주 중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근데 다른 방산주들 다 올라갔는데 풍산은 네. 또 못 갔거든요. 근데 풍산의 155mm 포탄 보면은 뭐 충분히 주가는 리레이트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미제 탱크가 항공유로 간다는 말씀 듣고 나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네. 그럼 우리 K2 전차는 뭐로 가요? 무슨 기름 넣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그 군용에서 넣을 때 일반유 넣어도 됩니다. 네, 훈련할 때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유는 이 황산화물이 되게 적지 않습니까? 대신에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에이브람스랑 경쟁을 했을 때 뭐 북유럽 쪽에서는 당연히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품에 대한 조달, 그러니까 네. 이거 유지보수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산 얼마나 납기 땡겨줄 건데 이게 우리나라밖에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많이 밀려 있는 게 중동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 어디예요? 저희가 네. D&D 파마텍을 또 갔다 왔습니다. 요즘 또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저희가 D&D 파마텍은 지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커버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주가는 지금 그 당시보다는 10배가 가기는 했어요. 텐베그죠 이것도. 네, 10배가 가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탐방을 갔다 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JP 모건 전에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좀 정리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시작이죠. 현지 시간으로 봤을 예. 때는. 그래서 D&D 파마텍은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를 하는 회사냐? 일단은 장기지속형 패길레이션하고 경구용 펩타이드, 오랄링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길레이션은 약물의 본래 효과를 좀 유지를 하면서 체내 지속 시간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게 네. 라는 게 패길레이션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오랄링크는 아시다시피 경구용 먹는 약을 만드는 건데 이 기술인데 펩타이드는 이제 위쪽에서 소화계에서 분해가 쉽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노보 같은 경우에도 이 소화계에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D&D 파마텍 오랄링크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는 보통 이렇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사제로 많이 개발하지만 이 오랄링크 기술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약들보다는 펩타이드를 줄여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핵심 파이프라인은 지금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핵심 파이프라인이 디딘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LP-1하고 글루카곤에 대한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작용제인 거죠. 네. 지금 마운자로는 GLP-1하고 GIP지만 여기는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간을 타겟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메시 치료제, 지방간을 타겟해서 지방간을 없애주는 효과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경화, 간 경변 이런 네. 쪽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노리는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메세라의 기술을 이전한 맷0025가 있고요. 맷2245가 있고요. 그다음에 맷097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가 붙는 건 뭐냐면 오랄링크에 오자가 붙기 때문에 이제 경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I 같은 경우에 메세라 파이프라인에서는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주사제죠. 예. 주사제는 I를 또 따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뇌혈관 장벽 통과로 이제 BBB 그러니까 이제 투과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기대되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NLY01이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화 세포 사멸을 통한 섬유화 질환 치료제 TLY01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좀 핵심으로 저희가 봤던 거는 방사성 의약품 G알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지분을 한 15% 손자회사로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0025랑 2245 그다음에 이쪽은 다 뭐냐면 1일 2회로 복용하는 경부용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이번에 탐방을 가면서 좀 메시 쪽에서 좀 주목해서 봤던 건 뭐냐면 D&D 파마텍은 메시의 전 주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간이라는 거는 지방간이 쌓였을 때 우리 조금 이 정상은 뭐냐면 지방간이 5%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환자분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운동하시고 술 줄이시고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게 이제 5% 미만이고요. 네. F1에서 F3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서 중기까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쪽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 지방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각한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F4입니다. 근데 DD01 같은 경우에는 F1에서 F3까지 노립니다. 근데 F4가 사실 지금 FGF20이라고 그다음에 89바이오라든지 아케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로슈가 89바이오를 인수를 했고요. 노보노가 아케로를 인수를 했죠. 근데 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꾸 FGF21을 노리냐면 F4 시장이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증인 거죠, 그쪽은. 예. 말기 쪽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간암 직전까지 잡니다. 간 경변이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드리갈 파마슈티컬 레즈디프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만 원 깨지는데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아니,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FGF20을 노리는데 이게 TLY012가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해서 F1에서 F3까지는 DD01이 하고요. 네. TLY012가 F4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기를 노릴 수 있다는 건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는 일단은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 환자 투여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48주차 DD01이 마지막 투여 환자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8주 추적 관찰을 거쳐가지고 네. 저희가 탐방 갔을 때 한 5월 말에서 6월쯤에 조직 생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공개할 거다라고 진행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은 이미 JP모건을 에이전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를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JP모건은 했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겠죠. 네. 어떤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래서 데이터 확보 이전에 기술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만약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 기술 이전 전에 데이터 보기 전에 가져가면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예. 기술 이전 데이터 오픈하고 나서 데이터 좋은데 그때 가져가려면 엄청나게 비싸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빅파마들하고 딜은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두 가지 옵션이 둘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계약 성사 시에는 만약에 데이터 오픈을 하고 나서 계약 성사 시에는 선급금 기준, 업프론트 기준으로 봤을 땐 1.2 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저희는 추측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냐? 지금 모든 그 글로벌 빅파마들은 메시 치료제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장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예. 돈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만 하더라도 재작년이죠. 이거 GSK가 보스턴 파마슈티컬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보노가 아케로 인수했고요. 로슈가 89바이오 인수했고요. 이거 다 메시 치료제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간 쪽으로 뛰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노릴 수 있는 회사들 많죠. 화이자도 할 가능성이 좀 높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원래 지금 최초 치료제 마드리갈의 레즈디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화이자의 에르보가 스타트라는 물질을 하나 라이선스 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이자가 갖고 있는 물질을 마드리갈이 사간 겁니다. 병용 투여하려고. 왜냐하면 간 지방을 억제하는 거랑 간 지방을 없애는 거랑 둘 다 병용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뚝 떼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메시 쪽에서 충분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TLY012까지 F4 간 경화 환자까지 커버한 약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D&D 파마텍은 옵션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TLY012는 이미 FDA로부터 임상일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IND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안정성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테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LY012는 만성 췌장염하고 전신경화증 적응증에도 이미 FDA한테 그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보통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셀온이라고 그러죠. 예. 시장에서 재료 나왔으니까 셀온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은 하나의 물질만 딱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쭉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D&D 파마텍은 전주계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넥스트는 또 뭐냐면 이거는 좀 장기적인 건데 네. 방사성 의약품, G알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계속 차세대 모달리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방사성 의약품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어렵죠. 보통은 우리가 그 베타 치료제로 많이 네. 쓰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선택적 사멸을 위한 알파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항치약물 접합체, 뭐 ADC 이런 거랑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살짝 다릅니다. 어. 이거는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반감기가 정말 짧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도 대학병원 지금 뭐 연세대 세브란스나 이런 쪽 가보면 지하실에 차폐 시설이 있습니다. 예, 방사선 예, 노출 안 예. 되게. 거기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방사선은 보통 며칠밖에 안 가요. 반감기가. 그럼 효과가 며칠밖에 안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바로 투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환자들이 스페인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쪽을 노리는 게 방사성 치료제인데 보통 그 G알파는 젠테라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그 이 회사거든요. 그러면 D&D 파마텍이 지금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 있는 회사들이 누구냐? 릴리 게이트웨이 예. 여기도 있습니다. 최상위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이죠. 그래서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존 베타 입자 기반 치료제에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알파 입자 기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알파 입자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액티늄 EEO 기반 파이프라인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G알파는 그 수급이 쉽고 액티늄 기반을 대비해서 짧은 반감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D&D 파마텍은 전 주계 포트폴리오 강화랑 그다음에 방사성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재료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총이 보니까 거의 뭐 5조에 육박하는데 지금 대표도 만나보셨겠네요. 탐방 갔었어? 지금 미국에 미국에. 계십니다. 네. 예, 그래요. 그 JP 모건 예, 때문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예, JP 예. 모건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포텐셜은 상당한 걸 알겠고 지금 한수석 보시기에 요게 이제 모든 게 성사가 되고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아직 뭐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선급분부터 받아야죠. 선거금부터. 네, 업프론트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까 그게 한 1조. 1.7조 원 정도. 예. 근데 데이터는 저희가 12주 데이터도 보고 24주 데이터 중간 데이터도 봤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2주 데이터에서 지방간을 정말 이 정도 빠지면은 보통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안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근데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임상 환자 데이터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변수는 저희가 봤을 때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 1월 달부터 D&D 파마텍 커버하기 시작해 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쓰긴 글쎄, 했습니다. 많이 그러셨어요. 많이 쓰긴 예, 했는데 예.
사실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재료들은 많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메시 치료제는 이제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은 여전히 좀 더 주가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그 기업 탐방 뭐 어떻게 따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보고서? 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네, 들어오시면은 오늘 보고서 네. 그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스 네. 그로스 리서치. 네. Q&A까지 다 있거든요. 아, 거기서 거기 보면서 네, 그 Q&A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예, 말씀을 예.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것만 예. 해도 그래서 저희가 실제 탐방 가서 이제 그 담당자 그 부사장님이랑 같이 Q&A 했었던 네네.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방이니까 사실 용어를 계속 쉽게 설명하다 보면 더 늘어지고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항상 맞아요.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예, 이 그러니까는 방송에서는 그냥 미리 보고서만 또, 내면 예, 끝인데. 보시면 이것도 좋은 공부가 될 네.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산업 보고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몇 시? 지금 저희 딱 2분. 아, 네.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 AI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첫 번째 보시면은 AI에 대한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 보시면은 바이오 AI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왜냐하면 초기 발굴에 대한 데이터를 AI로 활용하면은 그렇죠. 원래 9개월에서 15개월까지 걸리던 거를 이제 2주 만에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아하. 바이오 AI거든요. 예. 저희가 한번 탐방도 갔다 왔었던 기업이 뭐냐면 그 프로티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네네, 예. 프로티나를 탐방 갔다 와서 저희가 보고서도 썼는데 이번에 산업 보고서에서는 이제 스피드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단백질 분석에 대한 전문 기업입니다. 네. 여기도 주가가 이제 저희가 탐방 갔다 와서 이제 2배가 오르긴 했는데 네, 스피드 플랫폼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예. 랜드스케이프랑 그다음에 패스파인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제 이 스피드 플랫폼 2개에서는 패스파인더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환자의 샘플 PPI 데이터, 단백질 간의 결합, 그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그 PPI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약물의 작용 기전을 규명을 하고 치료 반응을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환자군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 거죠.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간의 결합 설계를 활용해 가지고 항체 의약품 이거를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또 계약하고 네. 국제까지까지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 ROI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임상 기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 많이 들고 그렇죠. 후보 발굴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월급 들어가죠. 예. 뭐 임대료 들어가죠. 뭐 맞아요. 일부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임상에 대한 단축 기간. 그래서 이 두 축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6에서 18개월 걸리는 임상을 2주까지 크게 단축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임상 샘플에서 약물이 PPI에 미치는 영향들 이걸 정량화해서 바이오마커 연구에 활용을 하고요. 그 발굴 기간 단축하고 임상 실패 지연 리스크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굉장한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AI가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첫 번째 화두다 보니까 네. 그래서 프로티나도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